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현대시 참회록입니다. 사소한 잘못, 위대한 죄책감이라고 작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작품 속에 청동거울이 나오는데요. 녹이 쓴 청동거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소한 잘못에도 위대한 죄책감을 느낀 윤동주 시인입니다. 성찰. 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것은 지난 삶을 통해 현재를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면서 내일을 더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941년 말 윤동주의 나이 25세 때 동주 가족은 일제히 탄압에 못 이겨 윤동주의 도일 수속을 위해 성을 하라누마라고 창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 참회록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고국에서 쓴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 소개는 2013년에 올린 재해설에 2017년에 달아준 꿈의 날개님의 댓글로 대신합니다. 자, 꿈의 날개 2017년 7월 17일 윤동주 시인하면 일제강점기 때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지식인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작품 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참회록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죠. 참회록이란 제목 자체가 성찰하는 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는 구절에선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를 서리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 인상 깊은 점은 자아성찰을 매개체로 거울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거울을 닦아보자는 구절에서 미래에도 현재처럼 끊임없이 성찰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보여 비록 소극적 지식인으로서 한계를 지니지만 새싹이 고통을 이겨 나무가 되듯이 고통을 이겨 적극적 지식인이 되기 위한 일련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윤동주 시인의 이삼의 순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는데 우리 민족을 배반한 자들의 후손이 지금은 반성의 기미 없이 특권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위대한 죄책감을 느낀 윤동주 시인, 너무나 순수하고 솔직했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자, 파란 녹은 녹이 끼었으니까 깨끗하지 않죠. 그래, 쇠퇴의 뜻이다, 그죠? 자, 흐트러진 민족혼, 또 부끄러운 민족혼, 이런 뜻을 볼 수 있겠죠. 자, 구리거울은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자, 내 얼굴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욕된 자아입니다. 그죠? 자,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자, 왕조의 유물은 거울이면서 또 자신의 얼굴이 되겠죠. 개인적, 거울이 자신의 얼굴이면서 또 왕조의 유물까지 되었으니까요. 개인적 자아에서 역사적 자아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다지도 욕될까?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 참회. 자,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 참회가 나타납니다. 역사에 대한 참회, 욕된 망국인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참회의 글. 바로 나의 참회의 글은 지금 만 24년 1개월에 대한, 즉 나의 삶에 대한 참회죠. 만 24년 1개월을, 자, 지난 삶이고요. 부끄러운 삶이고 또 본능적인 삶입니다. 그래,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이 되겠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자, 기쁨 없이 살아왔다. 자,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왔다. 그래, 서리법이 됩니다. 갈등과, 결국은 만 24년 1개월의 기쁨 없는 삶은 갈등과 고뇌의 삶이 됩니다. 자, 지난 삶에 대한 참회고요. 자, 치욕의 과거가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내일이나 모레나, 지금은 우리가 압제하에 있지만 즐거운 날이 온다라는 것은 광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24년 1개월과 대조가 되죠. 자, 그 즐거운 날은 지난 24년 1개월과 대조가 됩니다.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자, 또 한 줄의 참회록. 앞에 참회록은 만 24년 1개월에 대한 참회인데, 또 한 줄의 참회록은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참회가 됩니다. 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부끄러운 고백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 되겠죠. 유학을 위해 또 창시 개명을 한 것, 바로 이 행위가 아마 부끄러운 고백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고백에 대한 미래의 참회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밤이면, 밤은 깜깜하죠. 그래서 이 밤은 지금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밤은 또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고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자. 녹이 낀 거울을 닦자는 것은 온몸으로 닦아보자. 그래서 온몸으로, 즉 철저한 성찰이죠. 자, 손바닥과 발바닥은 온몸이니까 대유법이 됩니다.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 또는 관계 깊은 것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닦아보자는, 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성찰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자아성찰 참회의 자세가 됩니다. 닦아보자에서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암담한 현실에서 자아성찰의 다짐입니다. 자, 주제연이, 이 부분이 주제연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운석은 떨어진 별이지 않습니까? 자, 떨어진 별.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어떤 희망이죠. 희망이 떨어졌으니까 어두운 현실이고 죽음이고, 또 내려오니까 하강 소멸의 심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운석이 있는 이 어두운 시간은 밝은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고난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슬픈 사람은 바로 자아인데요. 반성하는 자아, 식민지하를 살아가는 자아니까 바로 식민지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픈 사람은 바로 그런 세상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순교자적이고, 자, 자기 희생적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속죄양 의식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거울 속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오지만, 그러나 손바닥,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으며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바로 위의 연의 내용이죠.
자, 미래의 삶의 전망이고요. 슬픈 자화상이고, 자, 비극적 운명과 대결하겠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으며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고 반성적이란 뜻이죠. 고백적이고 의지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자, 주제는 역사적 자아 성찰과 고난 극복의 의지가 됩니다. 자,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참회입니다. 또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참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지요. 자,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순수성 극복 의지입니다. 자, 특징은 담담한 자기 성찰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1인칭 독백 형식으로 고백적 의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상징적 소재로 활용하여 자아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속죄한 의식이 드러나고요. 자신에게 청유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내적 의지나 다짐, 또 각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에 나타난 거울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했는데요. 다음 시를 전부 다 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천명의 사슴에는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고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 선민의식이 드러납니다. 이상의 거울은 왜곡된 자아상이 나타나고요. 윤동주의 참회록은 자기 참회를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다음 두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참회의 의미를 말해보자입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지난 삶, 부끄러운 삶, 본능적인 삶, 즉 만 24년 1개월에 대한 참회의 글이 되겠죠.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는 적극적이 못한 지금의 삶,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을 한 것에 대한 참회가 됩니다. 참회의 의미는 지난 삶에 대한 참회와 함께 적극적이지 못한 지금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 자신의 삶을 꾸준히 되돌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에서 밤이 의미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 맞죠?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간도 맞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도 됩니다. 시적 화자와 세계가 합의를 되는 시간. 이 시에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죠. 자, 참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죠. 보기를 읽고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보기는 자, 화자가 거울을 보고 참회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현재가 과거 혹은 또 미래의 시간과 교차되면서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고 있다입니다.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왕조의 유물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성찰이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군. 자, 개인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화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다시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현재의 참회를 통해 간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다시 쓰게 될 한 줄의 참회록은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왔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표현한 것이군. 현실에 안주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없죠.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참회지만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는 것과 같은 치열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겠군. 자,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란 그 어느 즐거운 날의 실현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될 화자의 모습을 구체한 것이겠군.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것 2개를 고르시옵니다. 벌레 먹이는 도리 기둥. 자, 기둥이 벌레 먹었죠. 빛낡은 단청. 자, 좀 퇴락한 그런 복인이죠.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자, 처마에 추녀가 있는데, 추녀의 풍경도 떨어졌죠. 아주 쇠퇴한 모습이다, 그죠? 거기는 산새도 비둘기도 뭐하고 쳤는데, 산새와 비둘기는 어떤 순수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물에 산새와 비둘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닌데, 산새와 비둘기도 둥지를 쳤다는 것은 건물이 퇴락했다는 뜻입니다. 큰 나라 섬기다. 아마 중국을 섬긴 우리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거미줄 친 옥자유엔. 옥자유엔은 임금의 자리인데 거미줄이 쳤잖아요. 그 임금의 자리도 위태롭게 되었다. 여의조 희롱하는 상용 대신에, 우리 사실은 중국은 용을 상징하고 우리는 봉황새를 들었죠. 자, 여의조 희롱하는 상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들었다. 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많이 쇠약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죠. 어느 때들 봉황이 울었으라 말은, 봉황이 울었다라는 것은 봉황이 뜻을 펼쳤다는 것이겠죠. 푸르는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폐옥은 관리들의 어떤 옥대입니다. 허리에 두른 떼죠. 자, 폐옥, 관리들의 옥대에 쓰이는 어떤 보석인데 그 소리도 없었고 관리들의 소리도 없었고요. 품석, 정일품, 정의품 이런 등 품계를 새겨놓은 돌이죠. 정일품, 정의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바가 없었다.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서 호곡하랴. 자, 봉황새는 구천에서 호곡 울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시 제목이 조진 봉황수인데요. 봉황의 근심이죠. 봉황은 바로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고 쇠퇴한 그것을 근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망국의 비애를 노래하는 시고요. 자, 성찰과 비판의 범주가 유사하다. 자, 참회록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고 봉황수는 나라에 대한 성찰이죠. 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봉황수에 해당되죠. 이 부분은 시대적 정황을 상징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나라와 화자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자, 감정이입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봉황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적절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